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땀에 젖은 맨사리 시트에 얽히고 나는 빗소리와 그의 숨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붕을 때리는 물소리와 민준 씨의 뜨거운 고동이 몸속 깊은 곳에서 교차합니다. 62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음을 실감한 밤은 없었습니다. 고무 없이 안까지 부탁해요. 쥐어짜 내는 듯한 목소리의 등이 부드럽게 밀리고 그의 체온이 천천히 나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머리맡에 세워두었던 오아시스 레코드의 앨범 재킷이 가볍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먼지와 오래된 종이의 향기가 뒤섞여 그리움이 가슴에 퍼집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리고 축축한 흙냄새가 창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커튼에 후두둑 빗방울이 부딪히며 희미한 달빛을 가릴 때마다 방은 고요한 어둠에 잠깁니다. 시트의 감촉과 바닥의 차가움이 손끝에 전해지자 나는 내가 아직 여자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시계의 붉은 디지털 숫자는 오전 1시 57분. 빗줄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현관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멀리서 겹쳐 들립니다. 우산을 내밀어주던 순간에 그 온기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손잡이에 닿았던 손끝이 가슴속을 확실한 온도로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봉인해 두었던 감정을 해방하는 스위치 같았습니다. 땀이 피부를 타고 흐를 때마다 나는 긴잠에서 깨어나듯 나 자신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남편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줄곧 닫아왔던 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자유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축축한 공기가 몸을 감싸고 땀과 섞인 피부의 감촉이 한층 더 반응을 가속합니다. 숨결이 거칠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고 천둥과 공명하듯 마음이 격렬하게 파도쳤습니다. 이토록 선명한 감각은 살아있다는 증거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비 피하기와 하나의 우산이 내게 안겨준 기적을 나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손끝이 천천히 척추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감촉은 마치 이른 봄에 피는 동백꽃잎처럼 섬세하면서도 나를 강하게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선율처럼 마음에 스며들고 나의 고동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그 정열에 몸을 맡기면서 나는 의식의 실을 더듬어 그날 밤의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 전 퇴근길, 나는 역 앞에서 버스를 내려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상가의 가로등을 흔들고 아스팔트에 튀는 빗방울이 구두 앞을 적십니다. 젖은 정장 옷깃을 여미자 가죽 가방에서 은은한 가죽 향이 풍겨나와 정겨운 장마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그때 자판기 처마 밑에서 초록색 우산을 쓴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인상 좋은 초면의 신사가 이쪽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내밀어진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하고 살며시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걷기 시작하자 젖은 화분의 짙은 녹색과 네온의 붉은 빛이 뒤섞여 어딘가 7080 시대의 향기를 풍깁니다. 서로 가볍게 자기소개를 나누던 중 저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라고 내가 말하자 민준 씨는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길 따라가는 게 맞군요. 괜찮으시다면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비에 젖어 차가워진 몸이 따뜻해지며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길을 걷는 발걸음은 가볍고 우산 너머로 보이는 흐린 풍경이 마음속 깊이 편안했습니다. 이윽고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보답하고 싶은데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내가 제안하자 그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나는 열쇠를 꺼내 젖은 신발 자국을 신경 쓰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서자 언제나와 같은 나의 공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은한 램프 불빛이 아늑한 작은 거실에서 나는 그에게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밤의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조금 젖어서요.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자마자 나는 거실 문을 살짝 닫고 옆에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정장과 셔츠를 벗고 회색의 얇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안에는 흰색 면 티셔츠, 하의는 검은색 스트레치 팬츠, 실내복으로 준비해둔 부드러운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정돈하자 오랜만에 느끼는 나만의 시간이 가슴속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거실로 돌아오자 민준 씨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주전자와 2개의 찻잔을 놓았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찻잔에 녹차를 따릅니다. 차가 따라지는 소리는 작게 치리릭하고 울리며 김과 함께 녹차의 상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내가 살며시 찻잔을 내밀자 민준 씨는 손끝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잡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인 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너머로 그의 표정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너머의 희미한 빛과 빗소리가 작게 지붕을 두드리는 리듬이 두 사람 사이에 기분 좋은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감싸는 듯한 실내의 온기에 젖었던 마음도 몸도 완전히 녹아내려 나는 카펫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그의 시선이 때때로 이쪽으로 쏟아집니다. 작은 움직임마다 전해지는 손의 온기에 가슴속이 진와리하고 녹아내리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인 나 자신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가슴을 스칩니다. 그럼에도 녹차의 쌉쌀함과 찻잔의 온기가 내 마음을 조용히 등 떠밀어 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고 신경 쓰지 마세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셔서 죄송하네요 라고 조용히 답합니다.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에 나는 자연스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찻잔을 살며시 들어올려 피어오르는 김을 손끝으로 쫓으며 30년 전에 할머니 댁에서 듣던 빗소리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도 젊었을 적 여름 소나기의 뜰에 분재에 빗방울을 주던 날이 잊히지 않아요 라고 답하며 이 따뜻한 기억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점차 화제는 7080가요에 대한 추억이나 일 때문에 방문했던 온천 여관에서의 비 피하기로 옮겨가며 서로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에 부드럽게 녹아들어갑니다. 창가 창호지에 비치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음 섞인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차가워진 몸뿐만 아니라 잊고 있던 마음의 빈틈까지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며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와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부드럽게 이쪽으로 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은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가슴에 사무쳤죠. 숨을 죽이듯 말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우산 너머로 보이던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직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밖은 캄캄해지고 빗소리만이 실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채비를 하는 민준 씨를 보며 나도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일어선 기세에 책상에 놓인 찻잔 옆에서 두 사람의 손이 희미하게 스쳤고 무심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이대로 저녁 식사 함께 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하자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네, 좋아요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리는 빗소리를 등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남자를 위해 요리하는 것도 처음이라 칼을 쥔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식재료의 향기가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두근거리는 가슴에 고동의 기쁨이 섞여갔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생선조림에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민준 씨 앞에 정성스럽게 차리고 꽃무늬 수저받침 위에 젓가락을 놓아두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 씨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더니 정말 맛있네요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나는 가슴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둘이서 담소를 나누며 다시 7080 가요의 추억이나 여행지에서의 웃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득 돌아가신 남편과의 식탁 기억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옆에 놓인 손이 겹쳐지고 드러난 피부의 따스함에 놀라면서도 무심코 손을 끌어당기자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황급히 눈물을 닦자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듯 눈을 살며시 내리깔고 괜찮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어주었습니다. 나는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를 하니 정말 기뻐서요라고 목소리를 떨며 전했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는 살며시 손을 포개며 저도 서연 씨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진심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두 사람의 거리를 더욱 좁혔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입술을 포겠습니다. 키스의 여운이 남은 채 나는 살며시 그의 손을 이끌어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흔들리는 빗소리가 배경음악이 되고 희미한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축축한 카디건을 벗고 맨살에 닿는 냉기에 몸을 떨면서 그도 천천히 셔츠를 벗었습니다. 낮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비단 같은 시트의 차가움과 몸의 온기가 동시에 전해져 심박이 더욱 빨라집니다. 땀과 비가 섞인 피부가 닿을 때마다 그 열기가 퍼지고 빗소리와 겹쳐진 호흡이 깊게 교차했습니다. 손끝으로 등을 살며시 쓰다듬는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전류 같은 감각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땀이 흐르는 이마에 그의 숨결이 다가와 등에 전해지자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단숨에 녹아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맨살이 시트에 얽히고 나는 빗소리와 그의 숨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내 피부에 살며시 닿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망설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 저 그걸 안 가져왔네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긴 인생에서 이토록 확신에 찼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고무 없이 안까지 부탁해요. 내 말에 민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 비친 나는 몇 년 동안 잊고 있던 여자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의 다정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의 몸은 더욱 강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온기가 나의 중심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민준 씨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귓가에 속삭이는 말이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의 온기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을 엽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겹쳐질 때마다 내 몸은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민준 씨, 더 안으로. 내 목소리에 답하듯 그의 움직임이 깊어지고 안쪽까지 쑥 들어오는 감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비 냄새가 섞인 침실에서 우리는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숨결이 잦아들고 서로의 체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눈을 감자 천천히 잠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민준 씨의 가슴에 뺨을 기대고 그 고동을 들으며 나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에 눈을 뜨자 옆에는 민준 씨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랑이든 첫사랑이든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우니까.